네, 오늘은 조민국 선생님의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음악 생성 수업이 역사 흥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퍼블리시가 된 건가요? 그냥 어떻게 된 건가요? 학술대회만. 학술 네, 대회만 학술대회. 하고 네, 퍼블리시 할 의향도 있으신. 지금 하다가 고민 중에, 그러니까 제가 음, 큰 논문 주제는 아직 못 잡았는데, 음, 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하면은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네. 큰 논문 주제는 혹시 어떤 방향으로 잡고 계실까요? 모르겠어요. 원래 제가 관심 있던 분야는 블록 코딩 쪽에 관심이 제일 많은데, 근데 요즘 또 생성 AI가 핫하니까 생성 AI 쪽으로도 작년에 한창 관심을 가지다가 또 GPT나 여러 가지 생성 AI가 연령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게 초등학생들에게 꼭 필요한가? 라는 또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논문을 최종적으로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좀 관심 있었던 부분이 요 분야여가지고 요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어, 그냥, 연령대, 맞아요. 챗GPT, 저도 막 GPT를 다 막 써보고, 그냥 루틴부터 막 다 막, 뭐, 클로드 다 써보고 상태에서, 아니, 결론은 챗GPT였어요. 우선 뭐 여러 가지 코딩이나 막 이런 것들에 생성돼서 나오는 걸 보니까 챗GPT였는데 연령 제한을 뭐 리튼에서는 조금 풀어주고 했는데 근데 거기도 다 이제 사업을 철수한다고 하더라고요. 리튼에서도 교육 사업을 다 접는다고 해가지고 어, 어, 근데 막 아이들이랑 이 챗GPT나 막 이런 생성형 AI 수업도 저도 수능 가지고 조금씩 하고 하는데 어, 네, 아이들에 따라서 너무 달라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이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뽑아내는데 달라가지고 그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학과 교수님들이 챗GPT랑 어떤 대화를 나갔었는지에 대한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심사를 봤어가지고 아는데 어 그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떤 대화를 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것이 너무 중요하다. 몇 번 수업을 해보니까 막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점에서의 시선점을 알려주시면은, 어, 정말 좋겠다. 선생님들을 위한 도움이 되는 수업에서 어떻게 GPT나 AI를, 제대로, 딥하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막 저는 관심이 있어서, 어, 한번, 흥미가 그쪽으로 당기긴 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국 쌤은? 일단은 연령 제한을 GPT를 저도 23년에 이제 나오자마자 사용을 하고 수업에 적용했었는데 그때는 연령 제한에 대한 이슈가 좀 적었어가지고 되게 신기하다. 아이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초등교사다 보니까 저희는 연령 제한 부분이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연령 제한 알고부터는 별로 안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리튼을 저도 거의 나오자마자 썼었거든요. 23년 1월 달에 리튼을 음, 쓰다가 2월 달에 잠깐 리튼이 유료로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음, 23년 2월 달에. 음, 그래서 안 썼어요. 그리고 안 쓰다가 3월에 다시 되니까 또 무료로 또 풀렸더라고요. 또 2월 말이었나? 23년 2월 말에. 그래서 다시 쓰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상하게 대전교육청에서 막아놨어요. 유예 사이트로 리튼을 23년 3월에. 그래서 다시 이제 교육청에 이제 거기 이제 정보원에다가 문의를 드려가지고 이거 풀어달라라고 바로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대전에서 풀고 어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지금 리튼 선도 지원단을 하고 있거든요.
리튼에서 아, 이제 그 그, 선도교사도 뽑았고 선도 맞아. 지원단도 뽑았고 해가지고 저도 맨 처음에는 이제 음, 얘네들이 되게 교육 사업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 보나 생각하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웃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전혀 이제 활동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그리고 24년 작년 5월에 좀 보니까 리턴에서 막 정리해고 한다고 막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이거는 어 교육 사업으로 돈을 그러니까 눈을 돌리기가 쉽지 않겠구나, 리튼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리뉴얼 되면서 이제 그 이미지 생성이 모델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미지 생성도 수업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게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리튼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제 리튼을 별로 안 쓰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작년 1학기까지는 한창 좀 이제 이미지 생성이랑 음악 생성이랑 또 수노 AI로 많이 하다가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뜸하고 그리고 이게 진짜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은 생성 AI를 엄청 쓰진 않아가지고 논문을 이걸 퍼블리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준비했던 부분이니까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 공유를 하고 네, 그래서 일단 논문 제목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한 음악 생성 수업이 역사 흥미에 미치는 영향이고 먼저 논문에 대한 부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 뭐 학술 대회다 보니까 거의 양식만 맞추고 실제 내용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론에서는 뭐 되게 요즘 인공지능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렇다. 근데 역사를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뭐 내러티브를 활용한 이야기적 수업이나 아니면은 영화를 활용한 수업이나 극화 수업이나 다양한 수업이 있다라는 게 선언을 잡았고 연구 배경은 뭐 기존의 논문들 좀 편하게 짜집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과 흥미가 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넣어줬었고 그 혹시나 이거 조금 화면에, 이제 파일을 좀 공유 가능하실까요? 네. 지금 좀 이따 바로 올릴게요. 아, 지금 올리드릴까요? 잠깐만요. 네, 보면서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음, 음, 음. 네, 지금 보내드렸. 감사합니다. 그래서 연구 배경도 그냥 좀 간단하게 스킵 넘어가고 그 연구 대상은 저희 학교 학생들 4학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고 그래서 역사 교과 흥미 사전 검사랑 사후 검사 똑같은 거 가지고 사전 검사 사후 검사를 했었고 그리고 사전 검사는 이제 고기혁 선생님의 역사 태도 검사지가 있었는데 요거를 조금 이제 응용해서 재구성하였고 하위 척도는 역사에 대한 흥미도 자아 존중감 동기 및 태도 학습 불안감 요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일까요? 뭐. 저희 반 25명이에요. 어, 그러니까 정식으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요, 그 연구 결과나 요 연구 프로그램보다는 진짜 제가 했던 수업이 뭔지를 보여드리는 게 좀 핵심일 것 같아가지고 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연구 프로그램도 개발도 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5학년의 역사가 나오다 보니까 5학년 대상으로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담임이 4학년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8월 달에 학술 대회였어가지고 6월에는 마무리가 돼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창체 시간에 호국 보내 달이니까 이제 뭐 6.25 관련해가지고 좀 하면 괜찮겠다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수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별 내용은 없어요. 요거에 대한 이 논문에 대한 내용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수업이 제가 어떻게 된 수업인지에 대해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맨 처음에 요거를 주제를 잡았던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맨 처음에 스노 AI를 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맨 처음에 처음 접했을 때,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스노 AI 전에서부터 있었던 게, 뭐가 있었죠? 그때 예전에 기억이 안 나네.
맞아요. 뭐, 하여간 저도 이것저것 많이 써봤었던 것 같은데, 네. 스노우 AI가 가사도 이제 자기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무료 막, 뭐였지? 무료 뭐 AI 음악, 음. 스노우 이거를 제 AI도, 패들렛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은 원래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문장을 뮤직 LM도 원래 옛날에 있었고 구글에서 아이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이바, 맞아. 예, 리퓨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리퓨전. 음, 리퓨전이라는 게 퓨전, 있었는데 요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거의 최초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요거는 이제 코드도 제공을 해줬어요. 코랩에서 음, 리퓨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어, 안 나오네. 예. 이게 지금 음악을 어떻게 텍스트를 어떻게 음악으로 바꾸는가에 대한 음, 부분도 이걸로 음, 돌리면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패키지 로드하고 모델 다 로드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텍스트가 음악으로 바뀌는지 과정을 여기 이 리퓨전에서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일단은 텍스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그 이미지를 음악으로 바꾸기 위한 스펙트로그램으로 바꿔줘요. 이 지지지 이런 것들로. 그래서 여기서 신기하다. 프롬프트를 에미넴 스타일로 앵글 힙합으로 프롬프트를 넣고 뭐 아, 요렇게 넣으면은 어디 갔지? 예, 하여튼 이제 텍스트를 넣으면 텍스트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이미지를 생성 그 이미지를 요 스펙트로그램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음, 다음에 이 스펙트로그램을 음악으로 나타내는 이 과정이거든요. 음. 그래서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항상 음악 생성할 때 보면은 이미지 생성이 나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 하여튼 저도 그건 정확히 아, 모르지만 하여튼 디퓨전에서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요거를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되게 재밌다 해서 이거를 저희는 저희 반 아이들에게는 보여줬었거든요. 6학년 친구 중에서 정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 음, 과정을 직접 텍스트 코딩을 하지는 못했지만 요런 과정으로 되는 거야라는 것들을 23년 12월에는 수업 시간에 보여줬었어요, 그때. 네. 음. 그러다가 23년 12월부터 리퓨전을 쓰다가 이제 요거 이제 스노우 AI를 접하면 스노우 AI를 저도 완전 넘어갔던 상황이었고 저 스노우 막 AI 이거, 리퓨전으로 만든 것도 잠깐 거의 들어볼 수 있어요? 아마 조금 11초짜리 그거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언제부턴가 코드가 안 먹더라고. 이게 오류가 계속 나가지고 패키지 설치하고 하면은 되는데 이게 지금 코드가 계속 안 아니, 먹어서 그렇고 맨 밑에 아까, 네,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거, 아, 이게 에미넴 스타일로 뭘로 음, 했더라? 에미넴 스타일 앵글 힙합인데 음, 프롬프트는 이거 다른 거 넣었었을 것 같은데. 예. 아, 요렇게 하고 이걸 또 바꾸는 거예요. 또 똑같은 프롬프트를 또 쭉 내려가면은 이걸로 음. 뭘로 바꿨더라 얘는? 예, 헤비 메탈 위드 로드 드럼 킥 이걸로 바꾸면 음. 또 이렇게 또 바꿔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프롬프트에서 스타일 바꿔주는 것처럼 이렇게 코드로도 바꿀 수 있다. 너무 그거, 흥미롭더라고 이게 저는 이게 이 부분이. 그거, 이런 듣게 해진다. 되게 별로죠. 이때는 되게 별로였는데 아, 예, 그러면서 좀 관심 가지고 있다가 이제 다들 이제 지금 많이 쓰시는 스노우 AI를 접하면서 야 이거를 어떻게 좀 더 그냥 흥미 위주로 끝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음, 그때 한창 저희 이제 애기가 이 플라넷성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 음. 이제 이 우주 행성성을 이게 어떤 거냐면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얘가 KLT라고 키즈 러닝 튜브라고 뭐 미국인가 호주인가 어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하여튼 영어권에서 퀴즈 러닝 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학습에 관련된 부분들의 그 노래를 만들어서 막 아이들과 함께 따라 부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가사도 보여드리고. 요거는 생성 AI로 만든 건 아니고, 예.
There are 8 planets in the solar system. We revolve around the sun. Join us to learn about the different planets. Now sing along and have some fun. My name is Mercury. I'm the second hottest planet, the closest one to the sun. 그러니까 저는 요걸 듣고 너무 놀랬던 게 저희가 보통 학습 음악이라 그러면은 너무 애기 거, 뭐 뽀로로풍이나 아니면은 너무 동요풍이나 그런 게 너무 많았는데 이게 음악이 너무너무 좋은데 성인이 듣기에 너무너무 좋은 음악 리듬인데 내용은 완전 학습이니까 야 이거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이런 게 못 만들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야 이 수노예 잘하면 이걸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일단은 역사적 개념이나 과학적 개념이 음악으로 접했을 때 아이들의 흥미나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라고 확신을 했던 이유는 가장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미인들. 한국 아이들 누구든지 간에 초등학생들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모르는 경우는 없고 일단은 거기에 나온 위인들은 다 외우고 있거든요. 아, 요것만 봤을 때도 충분하게 이거는 아이들의 학습 효과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요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역사에 대한 부분을 음악으로 만들었을 때 학습 효과가 얼마나 높아질까, 흥미가 얼마나 높아질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게 요 연구였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리튼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세종대왕의 세종대왕의 업적에 관련한 음악을 만들려고 해. 가사 만들어줘. 그러면 가사를 당연히 만들어주겠죠. 리튼에서. 그리고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음, 복사를 한 다음에 순호한테 가가지고 그냥 크리에이트 가서 가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일은 그냥 갱스랩으로 갱스랩이 좀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냥 크리에이트를 누르면은 음악 생성을 되게 잘해줘요.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요거 하면은 되게 좀 재밌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뽑았던 거고 이렇게 세종대왕 위대한 그 이름 한글의 탄생 우리의 자랑 주로기를 열었네. 갱설렘 느낌은 아닌데 하여튼 요렇게 하면은 되게 재밌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요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걸 처음에 저는 되게 만족했어요. 처음에 이 수업을 구성하면서 야 이거로 진짜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역사는 다 끝났다. 역사는 이제 다 배울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수업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수업 중에 하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에듀테크를 맹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업이 되겠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수업에 배운 내용을 내가 가사를 만드는 활동이 아닌 내가 그냥 수업에 있는 주제를 GPT한테 리튼한테 가가지고 가사 써줘. 이 복사해가지고 붙여넣은 다음에 음악 만들어줘. 이게 과연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되게 회의적으로 들더라고. 이게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맹목적인 에듀테크 사용의 예가 바로 요거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바꿨던 수업이 요거였어요. 리튼한테 가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이제, 뭐, 아래 내용을 음악 가사로 만들어줘. 요거는 아이들이 정리를 한 내용이겠죠. 고구려를 따는 온조의 세력이 한강역에 살던 세력과 힘을 합해 백제를 세웠다. 요런 내용들 니네가 일단 네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글로 쓴 다음에 그 쓴 내용을 그대로 순호한테 붙이든가 아니면은 좀 더 음악이랑 융합 수업을 좀 더 제대로 하려면은 이 니네들이 쓴 내용을 가사 형식으로 직접 바꿔봐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 가사 내용을
준 다음에 GPT한테 가사로 바꿔줘. 라고 한다든지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활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먼저 아이들한테 니네가 쓴 내용 그대로 가사로 넣어봐. 두 번째는 음, 이거를 니가 직접 가사로 바꿔봐. 아니면은 리틀한테 가사 한번 바꿔봐. 그 세 가지로 방법으로 다 한 다음에 이 바꾼 내용을 요렇게 해서 이걸 이제 넣으면은 진짜 이번에는 아이들이 직접 이제 한 거죠. 이제 아이들이 직접 이제 어느 정도는 배움이 있는 수업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세 가지 아까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실래요? 첫 번째는 니네가 직접 바로 넣어봐. 그러니까 직접 쓴, 그러니까 처음에 정리한 내용 그대로 음악 가사로 만들어서 여기 가사에 넣어봐. 두 번째로는 이거를 이제 GPT에 가서 음악으로 바꿔달라고 해봐. 네. 가사로 음악 가사로 바꿔줘. 어, GPT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해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그 이 음악을 완전 융합하기 위해서 니네들이 정리한 내용을 역사 시간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음악 가사 형태로 바꿔봐. 네. 그러면 이제 음악 그 가사의 구조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정리할 수 있으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음악이랑 사회 시간에 융합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일 어려우면은 그냥 니네가 처음에 그냥 가사로 바꾸지 말고 그냥 정리한 내용 음악으로 바로 넣어봐 라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방식으로 니네가 직접 이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음악 가사로 만들어 봐봐 라는 방법으로 했었던 거고 그리고 생성을 하면은 또 잘 생성해 주겠죠 아마 예. 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고구려를 떠나 온조의 꿈 예. 고구려를 떠나 온조의 꿈이 한강 유역에서 힘을 합쳤지 백제의 태동까지 끼 좋은 땅 요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요런 식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수업의 그 목표를 달성하면서 어, 흥미도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학습 효과도 증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요렇게 작년에 되게 좋아했던 수업의 구성을 이렇게 해봤고 요거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사회나 뭐 과학이나 개념에 관련된 것들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학교에서는 뭐 기술 과정, 암기 과목에서는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게 작년 1학년 때 1학기 때가 이거 좀 관심 많이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도 약간 GPT나 그런 거 좀 회의감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는 연구를 별로 안 했었고 가장 연구를 좀 하다가 멈췄었던 이유가 순호의 애가 저는 연령제한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얘도 똑같이 GPT랑 14세 이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생들은. 예, 연령 그걸 보면은 초등학생들은 절대 사용할 수가 없고 보호자의 동의 하에도 14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을 안 하다가 다시 생각해 봤더니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냥 가사만 만들고 조사가 음악을 만들어주면 되겠더라고요. 가사를 이제 거기 패들렛에 올린 다음에 그 패들렛에 올린 내용을 조사가 그걸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 주는 거는 괜찮겠구나. 이제 서울교육청에서 나온 자료가 교사의 그 주도와에 사용하는 건 괜찮다라고 이제 재작년에 8월 달에도 그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GPT를 안 쓰고 리튼을 썼던 이유는 역시나 이것도 그 연령 제한 때문인데 리튼은 이제 14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용했었고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생성 AI 관련해 가지고 가정통신문 동의서를 받았어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다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음악 생성 수업이 역사 흥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고 이렇게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바꿔보시고 저렇게도 바꿔보시고 역사에 대한 흥미도 자아 존중감, 동기 및 태도, 학습 불안감. 어, 혹시나 어떤 거에서 제일 많이 상승했을까요? 막 정식으로 그때 했던 게 아니어가지고 음, 되게 깊이 있게 이게 설문지를 짰던 건 아니어가지고 그랬는데 음,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래서 이걸 그때 학술대에 막 급하게 내느라고 음, 하긴 했는데 이 아이디어는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던 아이디어인데 이 지금 제가 한글 파일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제출하는 데 의의가 컸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하려면 완전히 다시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사전 검사랑 사후 검사랑 다시 해야 되고 예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이 논문 자체보다는 이 수업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음. 해봅니다. 예. 혹시 승현 쌤 말씀하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녹화 중이죠? 네, 녹화하고 있어요. 네. 얼굴 보이지 마시고. 네네.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네네네. 혹시 코멘트 하실 거 음. 있으실까요? 아, 저 근데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음, 선생님 그 노래 들려주는 부분만 들어서 뭐 연구 문제나 앞부분을 전혀 못 들었어요. 뭐, 선생님, 음, 요약하자면은 그냥 역사 수업을 이제 수능 AI로 했더니 흥미도가 좀 올라갔다. 이런 내용이긴 한데요. 어, AI 수업 해보셨어요? 승현 쌤은? 저요? 네네. 네네. 음, 저도 수노 이용해가지고 학생들 영어 글쓰기를 한 다음에 음, 그 영어 글 쓴 것을 수노에 넣어서 노래 만드는 거, 요런 거 애들이랑 했는데, 그리고 이제 리튼 활용해서 애들 영어 글 쓴 거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요 정도? 요 정도 인공지능 활용해서 수업해봤었어요. 음. 수노를 활용한 그 수업에서 좀 더 제대로 배움이 일어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지적인 측면 말씀하시는 거죠? 인적인 측면이든, 정서적인 측면이든, 네. 정서적인. 아, 수노를 썼을 때 학생들의 뭐 흥미도나 호기심 이런 부분은 그리고 그 수업에 대한 약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연구의 입장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학생들한테 그때 이제 이걸 가지고 한 이유가 수업이 다 진도를 나가서 좀 애들이 영어 글쓰기 활동을 좀 많이 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다짜고짜 영어로 글을 쓰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좀 뭔가 흥미도나 이런 게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글을 쓴 다음에 뭔가 목적 없이 좀 글을 쓰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애들이 영어로 글을 쓰면 그 글을 어, 여러 가지 산출물로 좀 표현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그 브루 이용해가지고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주고 수노 이용해서 애들이 쓴 것을 이제 음악으로도 한번 나타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수업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이 인공지능을 이 수노를 활용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학생들의 뭐 사고력이나 약간 뭐 학업 성취도나 이런 측면에서 효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충분히 해보지 않았던 것 같고, 해보지 않았네요. 어떻게 써야 애, 될까요, 선생님? 애들은 어떤 점을 좋아했나요? 아, 순으로 하는 거. 음, 어,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이 뭐 이러저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쓰라고 했지만, 자기들도 뭐 이상하겠지. 이렇게 별 기대 없이
썼는데 그게 노래가 되게 멋지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조민국 선생님이 막 보여주셨던 것처럼 음악이 되게 멋지게 나오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되게 혹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친구들이 쓴 가사를 좀 몰입해서 보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되게 탁 몰입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친구들 거를 다 저는 보여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점차 호기심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뭔가 효과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애들이 이제 한 번 해보고 난 다음에는 좀 뭔가 이렇게 호기심이나 이런 측면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학습이나 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고민을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아, 이런 측면이 있구나. 뭔가 학생들이 처음에는 딱 관심을 갖고 이렇게 몰입을 하는, 그 순간에 몰입을 하는데 제가 한 수업에서는 딱 거기까지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그래서, 이상은 고민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여러 표현 산출물 중에 하나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 저도 승현쌤이랑 비슷하게, 저는 과학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세균속 만들어 봐라. 세균에 대해서 한 단원 끝난 다음에 그걸 정리하는, 송을 만들어 봐라. 어, 그러면서 세균의 크기에 대해서 꼭 같이 학습했던 내용을 그 바탕으로 가사를 써가지고 세균송을 만들어 보라고 좀 조건을 줘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이런 것을 할 때. 적절한, 아까 막, 음, 직접 정리한 내용으로 가사를 막 써라, 막 이런 것처럼 조건을, 제대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동영상도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 산출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해가지고, 좀 보긴 했었는데, 아직까지, 뭐죠? 오픈 AI에서 나온 거? 소라 AI가 아직 안 나온 상태였었고, 요즘엔 다시 하지는 않았는데,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것 중에, 아까 승현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작은 인풋에, 퀄리티 좋은 작품이 나오는 그런 효과가 동영상은 아직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작은 인풋으로도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아까 쌤한테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학습 불안감,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흥미도의 측면 중에 하나로 학습 불안감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가 좀 실수해도 AI가 잘 메꿔줄 거야 하는 그런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점이 AI의 또 다른 장점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논문 발췌해 주시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그거고, 그러면서 100명의 미인들 그것을 민국쌤이 딱 얘기를 하면서 그냥 뭐가 다를까? 저도 아이들 작품을 이제 쭉 하면서 어, 아이들 작품을 쫙 이제 패들리 같은 데 다 올려놓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그 작품을 좀 보면서 서로 들어가면서 이제 계속 텍스트를 다시 만나고 하면서 그 세균송을 들으면서 좀 좋아하고 반복을 더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승현쌤 말한 것처럼 점점 흥미를 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100명의 위인들이랑 뭐가 다를까 했을 때 100명의 위인들은 1분 내에 딱 끝나더라고요. 1절이. 1절이 1분 내에 딱 끝나고 4절까지 해가지고 4분에 끝나고 하니까
좀 조건을 좀 짧은 노래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으로 하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아이들이 더 반복해서 듣고 더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갑자기 아이디어가 좀 생각이 났었고, 어, 그다음에 노래라는 것이 제일 처음에 초반에 나왔던 것이 인류가 노래를 만들어냈던 것이 암기를 위해서 만들어냈다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로 하게 되면은 암기가 이제 슬슬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옛날에 책이나 이제 문헌으로 지식을 저장할 수 없던 것을 암기한 것으로 계속해서 전승해 내려가면서 뭐 생활의 지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스토리를 어, 담아가지고 노래로 만들어서 전승을 해왔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복을 하고 반복할 수 있게 좀 짧게 만드는 그런 조건을 주고 뭐 어떤 내용을 꼭 넣어야 된다는 조건을 좀 주고 그래서 결정된 딱 이게 결론으로 된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뭐다 그 단원 초에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단원을 거치는 동안 매 차시마다 정해진 그 노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정리 활동이 할 필요가 없이 아이들이 계속 반복할 수 있는 활동으로 단원 초에 넣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뭐 모든 단원 시작할 때 전체적인 단원의 개념을 제일 첫 차시에 어, 아이들한테 조금 전체적으로 다뤄주거든요. 소개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반복할 수 있는 또 내 거에 대해서 어떤 자아 효능감이나 자아 존중감 같은 측면에서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어, 네, 잘 못하는 친구도 이걸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첨이 될 수도 있어. 내가 잘 못하는 친구더라도. 어, 그런 측면에서 AI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막 좀 생각을 했었고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었던 그, 어, 그 어떤 연구였냐. 과학교육 전문가가 챗GPT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였었거든요. 그냥 다는 말씀 아직 퍼블리시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어, 다는 말씀드릴 수 없고 결론은 뭐였었냐 하면은 여기에서 결론은 네, 교수님들의 챗GPT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시나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계속적인 정교화 요구를 제일 많이 한다가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한 번에, 저도 AI 수업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한 번에 안 나올 수 있다. 니네가 원하는 결과가. 계속 정교화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시 또 막 프롬프트를 집어넣고, 다시 뽑아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음, 그런 어, 어떤 나온 작품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수정하고 정교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또 수업의 조건으로 내걸어도 좋지 않을까 뭐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초이쌤 혹시 뭐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갱스터 재밌었고, 저는 네, 생성형 AI가 나오고 난 이후긴 하지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교육적으로 관심이 가져지는 시기에는 애들을 가르치질 않아가지고 음,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교육적으로 어떻게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거를 잘 모르겠는데 신기함에서 우선 효과는 높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해보고 싶다? 그런데 에듀테크가 보통 보면은 처음은 신기한데 이제 흥미가 좀 지속이 된다거나 그런 게 조금 어려워지는 아이들도 있고 두 번째는 이건 제가 겪었던 건데 우리 반에는 전통적으로 시험을 치고 수행평가를 하고 조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이런 에듀테크를 사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에 부담감을 굉장히 느끼고 좀 자기 성취가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통적인 시험 치고 이렇게 하는 방식에 비해서 많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방식이라고 불만이 많은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음악이랑 연관을 지어서 가사를 짓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노래를 어느 정도 만드는 건 자신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자기보다 역량이 적은 애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아이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디지털 그런, 역량이 나는 떨어지는데, 그렇죠. 쟤는 예, 디지털 역량, 다른 역량은 비슷한데, 쟤는 디지털 역량이 뛰어나가지고, 나보다 좋은 예. 작품을 만들어. 배가 아픈 거지. 그러니까 비슷한 역량이면 또 괜찮은데, 이렇게 나보다 못한 감각적으로 이렇게 애가. 잘하는 애들, 그렇게 하면은 막 그 분통이 터지는 거 일기에 한가득 적고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그렇구나. 얘기를 신기해. 꺼내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꽤나 많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애들도 재밌고 이렇긴 한데 이게 정당한 방법인가에 대한 치팅이다. 생각을, 예,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찝찝하게 조금씩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은 있긴 했었는데, 음, 어,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저는 지금 애들을 직접 안 가르친 지가 너무 오래된, 한 3, 4년 됐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못 가르쳐서 그 이후는 저도 좀 생각을 안 해봤지만, 이거를, 어, 누구나 할 거 없이 처음에 굉장히 신기하고 해보고 싶지만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아이들 마음속에 늘 남아있는 그 찝찝함. 내가 어디까지 사용하는 게 맞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얘들이 성인이 되고 이랬을 때 뭔가 좀 나쁜 쪽으로 논의되는 게 좀 적지 않을까 하는데 솔직히 어떤 방향이 맞는지까지는 모르겠고, 저는 이제 몇 년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걸러지고 필터링 되고 정제된 방식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어,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우선은 오늘 굉장히 어떻게든 좀 들어오려고 했던 게 역사랑 그 노래를 같이 했다는 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어, 애들이 그 노래를 다 알더라고요. 그 백인의 위인들? 저는 모르거든요. 전 다 모르는, 저 앞에 부분만 조금 아는데. 근데 그 노래가 역사를 5학년 애들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그 가사가 그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어, 그때도 이제 노래가 음악에 굉장한 능력은 있지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를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상이에요. 음. 네, 맞아요. 그, 저도 좀 알아봤었는데, 수노 AI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작권을 구독하고 있으면은, 구독하고 있는 동안의 거의 저작권은 그냥 만든 사람의 저작물로 인정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다 음반을 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디까지 저작권을 인정해주고 이 사람의 창작의 역량의 범위 안에 늘 것인지는 정말 많이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어, 제가 말하는 거 들렸나요?
네. 네. 어, 민구쌤 한번 한마디만 해주시면 정리 멘트. 음, 네,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은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단 흥미 위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이제 요거였던 것 같아요. 흥미 위주로 음, 일단 요렇게 그냥 저희 재작년에 한창 이미지 생성했을 때 이제 시 쓰고 이미지 그에 따른 이미지 생성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여기다 덧붙여가지고 요거 가지고 니네가 쓴 시를 가지고 음악으로도 만들 수 있어. 어차피 니네가 쓴 시 자체가 가사니까 작사니까 니네가 작사를 한 거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 쓰고 음악으로도 만들고 그 미술로도 만들고 이미지로도 그리고 음악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흥미 위주로 나와 되게 재밌다 신기하다 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공통적인 부분이 이게 학습 효과가 있을까?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저도 그게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했던 게 니네가 일단은 학습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음악을 만들어 봐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학습 효과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순호 AI 자체에서 요거는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아까 최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직 플랜에서는 논 커머셜 텀스라는 거 써 있어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그러니까 애들한테 저작권 혹시 모르니까 뭐 상업적으로는 쓰지 마. 초등이니까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은 그러고 또 사례로 또 요거 저희 여수 글로컬 작년에 했었죠. 그때 전남 미래교육박람회 요게 이제 순호 EA로 만든 음악으로 이제 최우수작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사례도 있고 하니까 어 그런 것 같아서 궁극적으로는 교사다 보니까 이게 흥미 위주가 아닌 어떻게 해야지 진짜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고 교육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도 이제 생성 AI를 별로 안 쓰고 있고 교육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그나마 좀 괜찮았다 생각,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것들이 GPT를 쓰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교실학생 단톡방에서도 저 두 개 가입돼 있는데 되게 부정적이더라고 생성 AI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김소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지나면서 이게 더 걸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생성 AI는 가면 갈수록 활용을 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교육에서는. 그래서 요즘에는 업무를 위한 GPT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궁금해 하시지 수업에 대해서 수업을 GPT를 활용해 수업을 한다라는 부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뭐 노션이라든지 캔바라든지 에듀테크 자체에 대해서 모든 범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좀 더 선생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나? 이미 생성 AI를 활용한 여러 수업은 흥미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저는, 저는 음, 근데 어, 생성형 AI, 어, 이제 민국쌤은 이렇게 이런 수너나 이런 도구에 지금, 어,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약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연구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약간 저는 그 약간 수노 AI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게 사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깊이 안 해본 건데 그냥 이렇게 딱 쓰면, 저는 이제 작년에는 영어 전담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의 영어 글쓰기 능력을 좀 키워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영어 글을 쓴 다음에 저희 학생들이 250명인데 제가 다 피드백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리튼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영어를 쓰고 그 영어를 리튼한테 피드백을 받게 해서 수정을 하게 하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그냥 바꿔줘가 아니라 내 그 수정 전의 글과 수정 후의 글을 비교를 해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왜 수정했는지를 최대한 이제 자기가 인지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수정을 하게끔 시간을 좀
차실을 좀 여러 차실 잡아서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확실히 제가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피드백을 받으니까 영어 글쓰기에 있어서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 수업을 한 학기 동안 꾸준히 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제가 마지막에 학기 말에 시간 남을 때 해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성형 AI 도구가 되게 많은데 그 도구 중에서 어떤 게 교육적으로 쓰기에 효과적이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하면 이런 사례들이나 연구들을 쌓아서 살펴보면 그래도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도구들을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이건 잠깐 덧붙이면은 그게 결국에는 AIDT가 나아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코스웨어 개념이고 글쓰기 첨삭지도나 그런 것들도 다 코스웨어로 하는 거고 이거를 좀 더 나아가가지고 챗봇으로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피드백이기 때문에 교육적 활용이라기보다는 약간 교사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하여튼 요거는 좀 AI 디지털 교과서에 관련된 코스에 대한 부분이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생성 AI 자체가 연령 제한 때문에 쓸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다 보면 돼요. 왜냐면은 이게 미국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미국 법이랑 관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미국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때문에 이게 이제 13세 미만한 미국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할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GPT나 이런 것들도 다 여기 걸려가지고 다 못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노우 AI도 연령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리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생성 AI에 관련된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13세 미만, 특히 초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교육적 효과를 따졌을 때 엄청나게 극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이 연령 제한까지 무시하면서까지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점점 컸었고, 어, 그래서 아까 백승현 선생님 말씀하신 너무너무 좋은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카테고리 약간 다른 카테고리.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 궁극적으로 나간 AID 교과서랑 이제 이 글쓰기 지도랑 그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효과적일 걸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근데 그거 외에서 여러 도구를 되게 엄청나게 많은 도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도구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쓰는 거에서는 점점 더 관심을 잃어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요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무슨 아, 포인트를 말씀하셨는지 알겠어요. 음, 아까는 생성형 AI 전체에 대한 생각이신 것 같아가지고 예, 그건 아니고. 말씀을 예. 드렸는데, 네. 승현쌤은 주제가 생성형 AI였나요? 막 논문으로 생각했던 주제가? 아, 저 지금 논문 계획서 안 그래도 쓰고 있었는데, 음, 저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과학 글쓰기를 활용한 자기평가가 학생들의 음, 과학 학업 성취도와, 어, 그,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미치는 음, 영향으로 한번 세워봤어요. 음, 그래서 사실 오늘 논문 계획서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피드백 받았는데, 전 챗 GPT로 이제 과학 글쓰기를 접목한 그 자기평가 도구를 개발해 보려고 하거든요. 음. 근데 지금 저는 챗 GPT가 초등학생 못 쓰나요? 네, 못 써요. 그럼 못하네요? 리튼으로 쓰시면 돼요. 리튼 같은 경우는 연령 제한이 14세 이하까지 가능해요. 근데 리튼으로 저는 마이 챗봇처럼 개발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 챗GPT를 왜 챗봇처럼 마이 GPT로 해서 음. 챗봇처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기 평가 이렇게 학생들이 딱 그거에 들어갔을 때 딱 제가 입력한 피드백이 나갈 수 있게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리튼으로도 그거 할 수 있나요? 네, 여기서도 리튼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많이 쓰는 게, 아,
포도 많이 쓰고 포 말고도 POE 말고도 딴 것도 쓰는데 그런 거 챗봇 만드는 거는 연령제는 안 걸리는 게 몇 개 있어요. 아, 예. 그래요? 연령제는 안 걸리는 챗봇이 맞아, 제가 포 써. 챗봇을 막 많이 안 써. 이게 분명히 있어요. 제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해요. 아, 리튼으로도, 그러니까 GPT가 그게 되잖아요. 근데 리튼도 GPT처럼 똑같이 그렇게 설계할 수 있어요? 리튼도 잠깐 저도 스튜디오에 있구나. 스튜디오 들어가면은 가능해요. 새 툴 챗봇 만들기가 있어가지고 오. 챗봇 만들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성의 챗봇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결국에는 이거 대답을 제안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개방형으로 하면은 내가 말한 질문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은 이게 교육적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냥 답을 다 알려줘 버리니까. 그래서 네. 이거를 얼마만큼의 프롬프트를 쓸 때 학생들의 답을 제한하게끔, 그러니까 너무 다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게 핵심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승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논문 주제가 결국에는 이제 수업이랑 평가, 그러니까 평가 루브릭,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GPT를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쪽에서는 되게 요즘에 좀 핫하지 않나, 평가를 관련해가지고 GPT는 되게 핫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고, 요거 제가 좀 이따 찾아볼게요, 좀 더. 예. 감사해요, 선생님. 안 그래도 교수님이 내일까지 수정해서 내라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네. 아, 잘 됐네요. 맞아. POE 가지고 영어 막 글쓰기에서 챗봇으로 만들고, 어떤 대화도 할 수 있게만 했던 수업 사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참, TOE가 뭐예요? 챗봇 만드는 거 잠시만요. 미조랑 미조가 있어요, 미조. 이거 바로 보내드릴게요. 미조가 아마 연령 제한이 없는 맞아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음, 네, 그거 다 생성형 인공지능인가요? 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싶어가지고. 네네. 챗봇 만드는 거예요, 미조도. 알겠습니다. 살펴볼게요.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아마 아예 스튜던트 액세스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아마 학생이 가능할 거야 아마. 네. 근데, 감사해요. 근데 뭐, 챗GPT만한 게 없어요, 근데. 어, 음, 그러니까 챗GPT는 확실히 제가 챗봇처럼 만들어도 애들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아이들이 로그인 해야 되지 않나요? 로그인 해야 돼요? 아니, 연구 과정에서 로그인을 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음. 아니, 그러니까 교사가 지켜보면서, 내가 만든 뭐 범위 안에서 해도 된다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사 같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 교육적으로. 저도 이거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보호자나 교사가 보고 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지도하에 사용하는 건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지도화해가 아니라 주도화해라 들었어요. 주도하에, 이것도 지금 다 보여드리면은 이게 잠깐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게 그래서 이게 되게 민감하고 연령 제한 때문에 걸리면은 너무 그런 게 많아가지고 위험성이 많아가지고 네, 저는 근데 논문 찾아보다 보니까 챗 GPT에 대한 챗 GPT를 활용해서 초등학생의 뭔가 뭐의 변화를, 영향을 평가한 그런 논문들이 막 나오길래, 초등학교 거기다가, 교실에서 챗 GPT 활용 수업의 의미 탐색. 음, 그 챗 저는 근데 GPT를 활용, 그게 네. 아마 초기라서 그럴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초기에, 그런 생각했어요. 논, 예. 막 2003년 이런데 2003년? 또 그런 거, 23년 아니에요? 3년이요?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링크, 이게 2003년에? 연령 제한에 사람들이 챗GPT. 관심을 가진 게 작년에 많이 관심을 맞아요. 가졌고, 특히 음, 작년 2학기 때 교실혁명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맞아요. 본격적으로 관심 가지고 2024년 1학기, 23년은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나오자마자. 퍼블리시 된 논문은 늦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학회나 이런 데서 2020년대 초반에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보신 논문이
이제 최근의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예전에 연구가 됐거나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는 챗GPT를 사용하는 게 좀 위험하다 이런 관점이신 거죠? 네, 저는 그 논문이 넘어갈 때는 다 디펜을 해야 되는데 네. 교수님들이 계속 그걸 물고 늘어주시면은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아, 저는 음. 석사 논문이긴 한데. 아, 저는 네. 어떻게든 교수님이랑 담당 지도 교수님만 이렇게 조금 허락하고 하면은, 이게, 저도 막 반신반의한데, 네, 저도 다 써보니까 챗 GPT만 한 게 없어가지고 교수님이랑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막 내가 주도하에 하는 건데 막 애들이 한두 단어 막 이제 치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디펜을 할 수 있는 막 여지를 만들어 놓고 하면은 저는 막 최대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어, 근데 막 뒤편하기 소위슨 말처럼 뒤편하기 어렵긴 하겠죠. 그래서 혹시 저는 막 오히려 논문이 나왔을 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평생 남는 건데 연령 그쵸. 제한의 이슈는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평생 남는 건데 평생 그렇게 저 생각했거든요. 음, 지금 의견.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지금 아까 미조에서 다루는 선생님이 만드신 건데 요런 것들은 가능해요. 이제 시작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뭐 요렇게 챗봇을 이렇게 선생님이 만들고 학생들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챗봇과 대화만 가능한 건데 요거는 연령 제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 챗봇을 만들고 직접 대신에 예. 요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예. 감사해요, 선생님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예, 지금은 계획서가 넘어가도 선생님이 논문이 통과 심사를 받을 때는 지금보다 규제가 더 강해지면 강해지지 덜해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을 위해서 실컷 막 엄청 열심히 연구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결과를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챗 GPT를 사용할 거면 교사가 이렇게 사용한 다양한 사례를 주고 아이들이 뭐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이런 토의를 하는 거는 좋지만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음. 리튼을 활용해서 개발을 해보던지. 제가 챗봇을 고민을 하는 게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챗봇을 활용한 무슨 뭐 자기평가인가 과학 글쓰기인가 이게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 선생님이 챗봇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아이들이 그 완성된 챗봇을 가지고 평가하는 개념인 건가요? 저는 자기평가가 초점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인공지능을 아예 빼고 과학 글쓰기랑 자기평가를 결합을 해서 그 과학 글쓰기를 활용한 자기평가가 그 학생들의 그 학업 성취도나 자기 조절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게 그런 수행평가 도구를 개발해서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막 연구를 하다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제 급하게 끌어들였거든요. 그런데 고민이 되네요.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자기평가 도구, 일단은 그러니까 지면으로 된 과학 글쓰기를 활용한 자기평가지 자체도 개발하는데 고민을 할 예정이고, 왜냐면 과학 글쓰기를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서 만들고,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어떤 식으로 대화를 서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과학 글쓰기의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 GPT가 피드백을 주는 거를 만들질 않고 좀 자기평가와 관련된 그 항목 있잖아요. 그 항목을 그 지면으로 제시를 하면 체크리스트로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
인공지능으로 하면 그게 그냥 대화식으로 제공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요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구현하는 방식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과학 글쓰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아요. 둘 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과학 글쓰기를,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과학 글쓰기를 한 결과물을 자기 평가하는 거죠? 음, 과학 글쓰기를 한 거에 대한 자기평가라기보단 학습 일지에, 그러니까 음, 자기평가지에 그 배운 내용을 쓰잖아요. 네. 배운 내용을 쓰는 게 과학 글쓰기의 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뭔가 유의미한 과학 글쓰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키워드를 제공한다든지 좀 더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제가 연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 생각이 든 좋아요, 거는 선생님. 네, 편하게 말씀 주세요. 그 과학 글쓰기를 그러면 어떻게 써야 제대로 쓰고 잘 쓴 거라고 하는 그 기준이 모호할 것 같아요. 키워드를 넣어주더라도 그 일기에 키워드는 들어갔어요. 근데 그 키워드가 잘못 서술되는 거죠. 근데 내가 루브릭에 자기평가를 하는 그 기준에 키워드가 들어갔는가 해서 내가 집어넣었더라도 그 서술된 전체 문장이나 앞뒤 문장 간에 그런 뭐 이렇게 논리적인 구조도 맞지 않아도 그 키워드가 단순히 카운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과학적인 개념을 단순 사실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과학 개념을 배운 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한 거나 아이디어나 뭐 관련된 생각을 더 적는 것이 더 훌륭한 건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 훌륭하다면 그 평가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건지에 음, 대해서 너무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평가의 루브릭이 명확하게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러면은, 자기 평가 문항을, 음, 약간, 일단은 애들이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쓴 네네. 다음에, 내가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음, 구체적으로 내가 정확히 설명을 했는가, 이런 문항들을 넣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대로가 어떤 건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챗 GPT가 그거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챗 GPT한테 만약에 야, 제대로 설명을 한 거를 좋은 거라고 해줘. 그럼 제대로가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 얘가 거기에 맞게 할 건데 그 제대로라는 그 표현 안에 너무 많은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큰일 어, 났네요. 어, 근데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Y 프로젝트라고, 어, 과학 인공지능 서술형 평가, 이게 중고등에서는 엄청 관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서울대에 계신 하민수 교수님 이 프로젝트였는데, 네, 다시 들어와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막 내렸더라고요, 아예. 근데 논문은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서술형 평가 자동 채점인 거죠. 컴퓨터 자동 채점. 거의 AI 의 관점에서 채점을 하는 연구인 거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평가를 하고, 이거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서술형 문제를 채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고민거리고, 품이 많이 되는 과정이라서, 하는 거 보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 하는 거 보니까, 우선 채점을 쫙 해서 루브릭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게 딱 들어가면은 뭐 몇 점, 이게 들어가면은 핵심 키워드 몇 점, 어떤 거를 언급하면 몇 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어, 한두 개를 채점해서 기준표를 만들고 그 기준표에 맞춰서 AI한테 평가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점수화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너가 조금 더 점수를 받으려면 이런 게 필요해. 라는 피드백을, 어, 뭐, 주제나 그런, 어, 문장, 양을 한정 지어서 얘기한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좋은 주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지, 제대로, 어, 그것이 제일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까 생성형 AI를 평가하는 데 말고도, 저는 아이들한테 챗GPT 조금 쓰게 하거든요. 어, 어, 챗GPT를 저도 쓰는 과정에서 어떤 때 쓰는지 봤을 때는 그냥 수업 준비를 하면서도 써요. 그냥 표로 다 만들어서 계산기처럼, 계산기 같은 기능으로 좀 쓰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공정궤도랑 다 이런 거 자전궤도 1이라고 놓고 거리를 모래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다 표로 다 빨리 나타내줘. 그러면 뭐 퍼펙트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거의 퍼펙트하게 그 크기 관계나 아니면은 길이 거리의 그런 비교하는 것을 한눈에 쫙 이렇게 1분 만에 계산을 해주고 하니까 저는 그런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치 컴퓨터의 전신이 계산기였던 것처럼 인공지능도 뭐 계산하거나 그런 인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을 빨리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쓰이고 내가 쓰는데 뭐 학생들도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챗GPT를 한번 알려줬더니 중간중간에 자꾸 물어보고, 막 애들이 갑자기 질문을 딱 했을 때 대답을 못하는 것들. 뭐 갑자기 선생님, 침은 염기성인가요? 막 이렇게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나 안 해봤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챗GPT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주도가 돼서 챗GPT로 물어봐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어, 만약에 정말 이게 학생이 주도해서 하는 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는 못하더라도, 한 일부 한 세네 명, 뭐, 네다섯 명의 학생들한테, 어, 중간자가 돼주는 거죠. 승현 쌤이 중간자가 돼서, 저는 챗GPT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플랫폼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명의 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뭐 채팅방에서 써주면은 그걸 바로 줘서 이런 챗GPT에서 이런 피드백을 해줬단다 전달해주고 이런 차원에서라도 조금 딜레이는 있겠지만 자기 주도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교사 주도하에 이런 것을 해준다면은 윤리적으로 문제 없지 않을까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영어 같은 거 읽으면서 제일 많이 조금 하는 것이 어원을 분석하는 것을 많이 하거든요. 네, 챗GPT 핸드폰으로 하면서 사전 대신에 쓰고 있어요. 챗GPT를. 그래서 단어를 딱 하면은 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탭에서는 어원, 그다음에 발음 기호,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있던 의미, 막 이 문장에서의 의미, 이 분야에서의 의미, 막 이런 것들을 다 막 알아보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앞으로 더 쓰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쓸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더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들 의견 감사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자기 평가가 초점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돌아가서. 자, 왜냐면 당장 내일 내야 돼요. 자기 평가가 어차피 초점인데, 수백 번 바뀝니다. 네. 자기, 지금 이것도 세 번째 바꾼 거예요, 지금. 자기 97번 남았어요. 자기 평가가 초점인데, 그래서, 자기 평가의 역할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성찰하고 그 돌아보게 함으로써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과학 글쓰기를 활용을 하는 거니까 뭔가 과학 글쓰기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단 사실 자기 평가에 그러니까 사실 학습일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챗 GPT가 인공지능이 피드백해주는 수준이 그래서 그 과학 글쓰기가 아니라 학생이 과학 글쓰기를 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좀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성찰하게 하는 질문들을 피드백으로 제시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것도 문제가 될까요? 소희쌤? 문제가 챗GPT로? 되는 건 없는데, 그러니까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가장 없게 만들어야 돼서 가장 그쵸. 좁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 과학 글쓰기라는 말에서 오는 게 모르겠어요. 저는 7차 그거 교과서를 가지고 인고 공부를 해서 그런지 그 단어만 우리 앞에 있던 그거가 딱 생각이 나서 그러면 아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 AIDT에 뭐 이런 기능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 배움 노트 같은 거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 매일매일 쓰는 네네. 그거를 집어 넣었을 때, 거기에 맞는 질문을 GPT가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글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뭐 몇 가지 평가 문항을 만들어줘. 그러면 뭐 문제를 하겠죠. 만들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하는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까 그 최석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은 걸리겠지만 모든 별로 일지를 썼어요. 그래서 썼는데 뭐 개인일 수도 있고 모둠일 수도 있는데 그걸 써서 선생님이 GPT를 돌려서 그 결과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걸 다시 주는 거예요. 피드백처럼. 그러면 걔네가 그걸 보고 네.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없기도 한데, 근데 저는 그 평가를 GPT가 못할 것 같아요. 얘는 발산형이에요.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고, 뭔가 이런 건 해줄 수 있지만, 그 평가 기준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수행평가하듯이 적절하게 했는가, 바르게 이해했는가, 타당하게 진술할 수 있는가, 이게 안 먹혀요. 세 가지 이상 제시했나요? 이런 거 아니고서는 안 되고, 최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중학생 그 채점 프로그램은 문항이 있고, 문항에 대한 루브릭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열린 글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예 제한을 해서 세 줄 안으로 쓰고, 배운 내용 한 줄, 거기에 대한 생각, 뭐 이렇게 쓰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문제는 이렇게 평가를 위해서 루브릭을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만들게 되면 이게 과연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냐, 이렇게 쓰는 애들이라고 해서 과학을 잘한다고 볼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기 평가가 그거라면 저는 생성형 AI는 조금 이렇게 맞추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시고 생성형 AI라 하고 싶으시면 좀 더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이런 발산형인 과학 활동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음, 평, 그 자기 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학습 이력을 계속 반성하고 성찰해 보고 이렇게 하는 뭐 다른 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가지고 아니요, 의견 감사해요. 저도 음. 열심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그리고 고민하는 거, 계획서는 음, 전혀 다른 걸로 논문이 나와요. 저는 이거 너무 평가, 괴로워요, 지금.
석사 그거 계획서 뭐 적었는지도 기억이 안 그거 해가지고 다음 달에 한번 발표해 주시고요. 승현 쌤, 어, 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여기, 과학 글쓰기에 그 변수를 또, 그거에 따른 변수를 두 개를 뒀잖아요. 석사 네. 논문 하나만 주세요. 아, 그냥 뭐, 뭐, 학업성 치도를 성취도를 놓든지,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 주도를 하든지 하나만 하기에도 하나만 해보고 만약에 뭐 나중에 그거 박사과정에 들어오겠다 그러면은 두세 개를 더 이제 해가지고 하나를 우선 퍼펙트하게 잘 디펜하면서 어 챗GPT가 들어올지 말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변수를 이렇게 늘리는 것은 조금 너무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냥 하나, 변수 하나로 딱 하는 게 깔끔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저도 이런 거 많이 쓰고 싶어서 박사 초기에 막 이런 거 많이 생각해 봤었는데, AI DT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 나오는 이유는 딱 거기까지밖에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평가하고 과학 글쓰기 평가하고 이런 아이디어는 있는데 구현이 안 되는 이유는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많이 모여있는 그 집단에서도 제대로 구현이 안 되는데 선생님 혼자 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라고 제가 똑같은 피드백을 어디선가 받았었어요. 감사해요. 네. 그래서 네. 최대한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러니까 너무 생각에는 이게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싶어도 자기가 연구하고 타당하게 논리만 나오면 통과되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근데 막 이게 주제를 찾아보면 막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게 계속 막, 더 근데 고민했겠어요. 또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대언으로 나온 것 중에 좀 구체적인 거 있어요. 네. 논문 끝에 약간 할 수 있을 법한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거 읽어보시고, 왠지 이 사람이, 저도 그러거든요. 시간만 더 있고 더 그랬으면 이 뒤에 이런 걸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나는 여기까지 마무리했다. 이렇게 글을 끝낼 때도 있어서, 간혹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제언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부분도 몇 개 파보시면 또 좋은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내고 계획선 통과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생각해봐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멘트 민구쌤. 마무리 제가 하라고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표하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백승현 선생님의 논문에 다들 이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생성AI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의 석사 논문에 대한 부분을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는데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석사 논문 따위로 이렇게 아니야, 선생님들의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아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래서 너무 근데 좋았고. 저는 진짜 네.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모두. 꼭 좋은 논문 나올 수 있도록 감사해 주시면 덜, 좋을 것 덜 같습니다. 고생하는 논문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생성AI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교육적 목적에 달성을 하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면서 교육에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백승현 선생님 논문 생각하시는 주제처럼 요거를 어떻게 평가 루브릭이나 평가해서 아니면은 좀 그러니까 AIDT에서 보조교사 느낌, 이제 아니죠. AI 튜터 느낌이죠. 튜터 느낌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은 교육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승현쌤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달 발표 예약해 주세요.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